제가 마지막 순서네요. 저녁 시간이 됐죠. 네, 이게 인간의 뇌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생리 반응인데, 배가 고프시더라도 이게 유전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자대로 사는 것은 동물이고요. 유전자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휴먼 브레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생리적인 반응이 오더라도 좀 참아주시고요. 오늘 타이틀은 21세기 뇌과학, 정보 그리고 마음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인류과학의 정점을 사실 뇌과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통이라는 주제를 갖고 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갖고 정보란 키워드하고 그리고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꿈은 인간의 의식을 탐구하는 겁니다.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키워드, 이 두 개를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잠깐만 보실까요? 옆에 분하고 뇌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고 싶으진 않으신가 봐요. 우리가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뇌를 바꾸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심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심장 이식 가능하죠. 의학이 발달하면 폐나 위나 많은 뼈, 근육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지만 뇌는 바꿀 수도 없고요. 설사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바꿔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 뇌는 정체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정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유일한 정신을 담당하는 물질이다. 라고 이런 이해를 갖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를 바꾸지 않으시고 보면 자신감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정보 그리고 마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있는 한국뇌과학연구원은 어떤 뇌질환이나 뇌 기능 구조를 밝히려고 하는 게 중점인 게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이 휴먼 브레인을 잘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쓸까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구글 다 아십니까? 네, 앞서가는 여기 학생들이 많으시니까 구글 탄생의 배경에 뇌과학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구글이란 두 창업자인데요. 레리 페이지란 창업자 중에 한 설립자가 어떤 전공을 가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인지과학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를 밟았어요. 그리고 그 지도 교수는 세계적인 인공지능의 전문가입니다. 구글의 알고리즘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의 페이지가 얼마만큼 많은 페이지가 링크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죠. 그거에 대한 것을 이 인지과학이라는 걸 전공하는 페이지가 이 뇌의 정보 처리, 인간의 뉴런이라고 하는 것과 뉴런과 뉴런을 엮는 시냅스의 어떤 정보 처리 개념을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투영을 시킨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뇌 속을 잠깐 탐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보가 처리가 되는지. 지금 보시는 게 인간의 뇌 속의 탐험이고 인류과학이 밝혀낸 많은 뇌의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의 머리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도 하루에 한 10만 개씩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의 뇌세포와 뇌세포는 이렇게 전기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고요. 이 뇌세포와 뇌세포에는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떨어질 때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느냐? 전기신호로 전달된 이 하나의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는 떨어져 있는 공간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냅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 화학 물질로 트랜스퍼를 해서 전달을 해요. 이 시냅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뇌세포는 태어나는 순간 계속 줄어들지만 이 시냅스는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생성, 발달, 변화를 거칩니다. 얼마 정도? 약 100조 개까지. 죽을 때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교대 활동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밀도가 떨어지고 이 연결망이 훨씬 안 좋겠죠. 그래서 약 인간의 뇌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방금 보신 화면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기본적으로 생각이나 감정적 사고를 총칭한다고 하는데 약간 징그럽게 보이는 저 정글 같은 수많은 정보 네트워크가 인간의 감정을 발현시키고요. 인간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거의 정의입니다. 마음, 영혼, 마인드, 하, 스피릿. 또 인간의 정신활동이다. 어떤 정의는 생각, 기억, 감정, 상상의 복합적인 산물이다. 이런 거를 마음이라고 하고요. 어떤 정보의 개념에서 보면 많은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런 그 정보라는 개념을 중점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똑똑한 사람과 덜 똑똑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 뇌세포 숫자는 관계가 있을까요? 약 1000억 개를 지구상에 태어나면 휴먼 브레인은 다들 안 세워봤지만 실력박들이 추산하기로 약 1000억 개 정도 될 거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점점 줄어듭니다. 또 물론 최신의 뇌과학은 이 손상되고 줄어든다고 하는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된다는 아주 놀라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냅스가 사실 재능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것들을 하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옆에 보는 것은 게으른 뇌세포, 오른쪽은 부지런한 뇌세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 차이죠. 네, 여기 분들 중에서 아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지만 구글이라는 알고리즘을 가만히 봐도 링크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이 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위의 랭크가 되겠죠. 인간의 뇌도 혼자 많은 지식을 탐구하는 건 한계가 있죠. 많은 사람을, 인맥이 넓은 사람, 또 많은 정보를 경험하는 사람,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 이런 활동들이 이 휴먼 브레인 안에는 수많은 정보 처리 기능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그럼 무엇으로 돌아갈까? 이거에 대한 바탕의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럼 지금 왜 이렇게 브레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모든 관련 분야를 막론을 하고요. 21세기 대표 키워드를 뽑아라 라고 하면 브레인을 뽑습니다. 왜? 그런데 그전에는 왜 뇌가 대두가 안 됐을까?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20세기가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1980년대까지는 이 브레인이라는 걸 탐구하고 보고 뭔가 이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엑스레이 발견된 지가 100년 됐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영상기가 CT라는 거에서 단순 촬영 장치. 그게 한 60년 됐습니다. MRI라는 장비 한번 병원에 이렇게 검사받아 보신 분들은 MRI가 한 60년대 후반인지 한 4, 50년 됐어요. 근데 MRI라는 장비까지는 정지 영상입니다. 뇌를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죠. 1990년대 들어서 일본의 세이지 오가와라는 박사가 이 MRI라는 장비와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성을 연관을 시켜서 fMRI라는 기능성 자기 동명 영상 기기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눈을 감을 때 뇌 어느 부위가 불이 들어오고 뭔가 움직일 때, 침을 삼킬 때 많은 것들, 뇌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미래 키워드는 뇌다. 그래서 뇌 신년을 선포를 했고요. 거기에 붕괴한 일본이 우리는 뇌의 살이다. 이렇게 해서 선포를 했고요. 유럽, 이스라엘 많은 국가들이 미래 성장 동력의 뇌를 선택하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은 조금 뒤늦게 1998년도에 10년 주기로 해서 뇌연구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2차예요. 그런데 저 당시 1차 때는 과학기술부만 선점을 했는데 지금은 5개 부처가 했던 이유가 있겠죠. 왜 지금은 여러 부처가 뭉쳐가지고 뇌연구 촉진법 2차를 시작할까요? 지금은 뇌융합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뇌라는 그런 걸 잠깐만 더 살펴보면요. 아마 좀 흐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 서점에 가면 뇌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프로이트가 대세였는데요. 지금 책은 굿바이 프로이트라는 책도 나왔어요. 심리학이 프로이트가 굉장히 머나먼 곳으로 넘어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식은 요즘에 브레인 푸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개발되듯이 이제는 뇌도 뭔가 단련하면 뇌도 단련될까? 라고 하는 것을 닌텐도라는 업체가 두뇌 트레인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인류과학의 끝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뇌과학을 통한 과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끝이 뇌과학으로 했어요. 그럼 이게 파생되는 분야가 건강인데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강으로 가면 이게 어느 분야라고 할까요? 과학이 뇌과학으로 가면 건강은 오늘 대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오늘 뇌만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건강도 뇌 건강으로 가겠죠. 과거에는 심장이 건강의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뇌 질환, 뇌달, 치매, 파킨슨, 많은 뇌 질환을 얘기를 해요. 그럼 교육은 어디로 갈까요? 네, 몇 분 좀 느나요? 교육은 뇌교육으로 갑니다. 문화도 뇌문화로 가요. 이런 그런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의 NSF라는 미국 과학재단에서 그 전망을 2002년도 보고서를 했고요.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21세기 초입 중반이 가면 갈수록 뇌과학을 기반으로 뇌는 미래 뇌융합기술의 시대가 된다. 그래서 공학도 뇌와 합쳐지고 교육도 뇌와 합쳐지고 생활양식도 뇌와 합쳐지고 기계도 의학도 이런 흐름 선상에 여러분들이 이런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또 밑바탕에는 미국 과학재단이 발표한 이 2002년도에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Converging Technology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라는 인간의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융합이다. 지금은 융합시대죠. 통합시대고 통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금 21세기를 대표하는 기술은 4가지라고 얘기해요. IT 기술, 나노테크놀로지, NT 기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생명과학 기술은 그 BT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 뇌와 관련된 인지 기술, 인지과학 기술은 CT, 이 IT, BT, CT, NT라는 이 4가지 기술이 융합돼서 뭘로 가냐? 인간의 수행 능력, 브레인 파워를 흐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술, 그거에 대한 방법론, 그거에 대한 철학, 원리를 연구하고 발달시키는 나라가 미래 선진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뇌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이 IT 기업이죠. 맞습니까? IT 기업의 근간은 앞서 제시한 기술 중에 뭘까요? 우리가 IT 강국, IT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IT의 근간은 인지과학이에요. 마음과 컴퓨터와 마음을 비교를 하면 결국은 컴퓨터도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도 결국은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그래서 인지과학을 마음의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비교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생겨나고 많은 것들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뇌로 돌아와가지고요. 뇌를 바라보는 게 너무 복잡고 어려우실 텐데 바라보는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를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뇌를 움직이는 것은 여기 뭐라고 적어놨죠? 정보예요. 뇌를 움직이는 건 정보입니다. 이 개념을 갖고 잠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정보 처리 기관이라면 정보를 입력받겠죠. 입력을 받고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럼 어떤 정보를 입력을 받을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DNA, 유전 정보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장 뇌를 갖고 있는 척수동물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있어요. 태어나면 여러분들 송아지나 병아리는 태어나면 막 벚꽃 뛰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나오자마자 든든하게 봤습니까? 네, 기죠. 기고 이렇게 막 서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게 인체의 속곳에서 뻗어나오는 수많은 신체 감각 정보가 뇌를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 모션이에요. 모션이 떨어지면 뇌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유전 정보고요. 두 번째는 신체 감각 정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특별한 기능, 지식 정보가 뇌로 입력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보다 더 크게 입력되는 거, 아주 이 연인들과의 특별한 경험들, 옆에 분하고 또 마주보고 화보를 하면서 싸웠던 기억은 오래가죠. 그런 체험 정보, 이건 지식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 신체 감각 정보, 지식 정보, 체험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돼서 이런 처리 기능이 하는 것이 바로 뇌인데요. 하나씩 간략하게 보면요. 뇌보다 신경계라는 단어가 적합하다. 뇌는 두개골이 아닙니다. 뇌를 두개골로 인식하시면 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음을 걷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어요. 이런 동작들은 몸을 깨우는 걸까요? 조깅을 하는 게 몸을 단련하고자 하십니까? 남성분들은 식스팩을 만들고 여성분들은 S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모션 운동이 결국은 뇌를 발달시키는 건데요. 왜? 몸 전체는 이렇게 신경계로 뻗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경이로운 작업이고요. 이 뱀이 있죠. 징그럽습니까? 정보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지금 강의장이 뱀을 확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땅굴이 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뱀을 풀자마자 내 밥줄이라고 뱀을 잡으시겠죠. 인간의 뇌는요, 그 뇌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정보가 입력되면 나의 뇌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 체계가 틀려져요. 결국은 뇌를 움직이는 것은 정보예요. 정보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안 좋은 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왼쪽처럼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처럼 반응합니다. 이거의 선택은 그 사람의 진화된 의식입니다. 역시 정보 반응이 선택하는 게 틀려지죠. 또 하나 볼까요? 이런 선택의 힘이 강해지면, 믿음의 힘이 강해지면 모든 신약 검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이중면 검사에 플라시보 효과를 나타내요. 가짜약을 주고 실제 신약이라고 먹여도 약 25%의 30%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학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화된 이론이죠.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바 있고요. 유명한 벼룩 실험입니다. 벼룩은 한 1,400대를 띄어요. 자기 키에. 그래서 이 물컵 안에 벼룩을 넣으면 이게 뛰쳐나오겠죠. 그래서 이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마개를 탔어요. 그러니까 벼룩이 부딪히죠. 수없이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마개를 떼면 벼룩은 안 나와요. 밖으로. 마치 자기 한계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정보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면 스스로 이 두뇌 파워의 한계를 설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뇌를 쓰는 거의 한계는 스스로의 의식이에요. 정보예요. 지금은 왜 정보를 말씀드리냐? 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1세기는 정보화 사회고요. 너무 많은 정보에 범람이 되어 있습니다. 뇌와 비교하면 이게 뇌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지금 배고프면 배고픔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뇌관, 브레인스템이라는 게 진화적으로 가장 안쪽에 있어요. 나머지 위에 있는 걸 멈춰도 죽지 않지만 이 뇌관을 멈추면 죽습니다. 이게 생명 중추 기능이고요. 그 윗단계에 있는 이 노란색, 이 베네베르게 림빅 시스템이 감정을 기본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주황색 영역이 우리가 흔히 네오콜텍스, 신피지를 인간이 가장 두드러진 기능, 사고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 층이 밸런싱이 떼어집니다. 현대인들은 떼어집니다. 뭐가 떼어지냐? 지나친 학습, 지나친 어떤 지식 정보의 유입. 뭘 하지 않습니까? 아래 위에 밑에 있는 감정의 순환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표현 못하고요. 위축되어 있고 뭔가 자유롭지 못해요. 의식이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 기능. 교육과학에서 발표한 데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10명 중에 4명이 저질 체력이에요. 기본 체력 미달이에요. 현대인들은 갈수록 이 건강의 지표인 부교감 신경 기능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늘 만성 통증과 스트레스. 이거에 대한 차이는 뭐냐? 뇌 속을 들여다보면 이 3층 구조 사이에 정보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이루고 있으면 인간의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요. 인간의 마음이 뭔가 꼭 눌려 있어요. 그의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바닥이라는 거죠. 전 세계 모든 개발도상 국가 수준들이 영순위 국가로 손꼽는 이 원조 국가이자 발전 모델이 코리아입니다. 유엔에 가면 한국이 엄청난 지위에 있어요. 왜? 30년 동안 모든 걸 이뤘거든요. 하지만 이 뇌 3층 구조를 봤을 때 림빅 시스템과 이 브레인 시스템, 기본적인 뇌의 근본 기능들이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균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이런 식의 수많은 모두 다 뇌를 갖고 있는데 뇌를 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쓰고 있지 않고요. 뇌를 잘 쓰려고 합니다. 똑똑한 뇌를 원하죠. 요즘의 영재들은 똑똑한 사람을 영재라고 칭하지만 뇌를 올바르게 잘 쓰지 않으면 영재가 아니라고 보는 게 뇌과학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뇌를 어떻게 잘 쓸까? 정보를, 어떤 식의 정보를 다시 받아줘야 되나?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휴먼 브레인만이 갖고 있는. 그게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네, 집에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요, 개 고양이는 그 거울을 보고 나는 개인가, 나는 고양이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해요. 오직 인간의 뇌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의 꿈은 뭘까, 사상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꽃피우고 모든 문화를 살찌우는 것은 바로 Who am I? 라는 질문입니다. 뇌를 움직이는 것은 정보인데요. 유전 정보, 지식 정보, 체험 정보, 이런 신체 감각 정보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더 근원적인 정보는 자기 내면에 대해서 던지는 그 질문이에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을 만들고요. 정보의 노예가 되지 않는 뇌를 만듭니다. 아이폰, 스마트 시대, 21세기 정보의 시대, 정보 범람의 시대는 정보의 노예가 되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뇌에 어떤 식의 정보를 나에게 줄 것인가, 정보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길 바라시고요. 이거에 대한 그 지혜와 우리 선조들이 던진 해안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이해라는 글입니다. 이게 유엔에서 열린 국제내교 컨퍼런스에서 저희 이승호 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건데요. 내릴감 있을 때 너희자의 약으로 머리할 때 내자예요. 어떤 진리에 대한 것, 어떤 물음에 대한 것, 어떤 자기 내면에 대한 탐구, 모든 거에 대한 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데, 그 안은 정확하게 강제 내릴감 있을 때 너희자예요. 이미 너의 머릿속에 내려와 있다. Spirit came down to the human brain. 휴먼 브레인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글귀에 있냐? 한국대화연구원의 설립 인연이기도 한데요. 5,000년 전에 코리안 골드텍스트 3일 신고란 고대 문헌 시눈편에 우리 선조들이 던진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엔 컨퍼런스에서 그 참석한 수많은 선진국의 학자들이 질의를 던졌어요. 당신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아류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뇌과학은 늦었지만 뇌에 대한 태양과 통찰 지혜는 당신의 나라 흥에 앞선다. 그래서 지금은 뇌 시대고요. 뇌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각자 갖고 있는 나의 의식입니다. 정보의 노예가 될 것인지, 정보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